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미 예전에 제 채널에 올려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자기계발서 벤저민 하디 박사의 퓨처 셀프를 다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올렸던 오디오북 중에서 몇몇을 다시 새로 좀 더 다듬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예전에 포스팅했던 컨텐츠들을 내보내려고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작가인 벤저민 하디는 조직심리학자로 성격은 변한다, 의지가 약해도 괜찮아 등 현대심리학과 자기계발 분야에서 주목받는 저자이자 연구자예요. 그의 글은 미디엄이라는 플랫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고 실제 삶에 적용 가능한 통찰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책 퓨처 셀프에서는 사람은 현재의 자아가 아닌 미래의 자아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내가 누구냐보다는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하는 미래 자아의 이미지라는 거죠.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의 미래 자아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메시지를 건네고 있는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퓨처 셀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지금 결정하고 집중하는 일의 결과가 쌓이고 쌓여 미래의 내가 된다. 미래의 나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그릴 수 있다면 지금 더 집중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 단계들을 활용해 당신은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설계하고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 이 7단계를 잘 따라가면 어느덧 당신이 바라던 미래의 내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 단계들은 단순하고 명료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적용하면 당신의 삶은 즉시 달라진다. 날마다 당신은 삶을 더 계획적으로 살며 목표에 전념하게 될 것이다.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고 미래의 나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지니게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임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시스템화를 통해 능력과 몰입의 수준이 향상되어 믿기 힘든 결과를 창출해낼 것이다. 일정을 대대적으로 손봐서 덜 중요한 목표 대신 우선순위들을 일정에 반영할 것이다. 생산성이 점점 향상되고 많은 일을 완수하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7단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즉시 적용하라. 지금부터 이 7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첫 번째 단계,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마침내 그 목적을 찾을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 그러면 삶은 평온해지고 의미를 지닌다. 당신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당신의 모습과 삶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하지만 가치관과 관점, 상황이 변한다는 사실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미래의 나는 세상을 지금과는 다르게 볼 것이다. 몇 년 후 미래의 나는 지금과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될 것이다. 다른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삶의 목적을 하나로 규정하지 말고 프랭클의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 현실에 맞는 목표를 정하라.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목표로 정해야 한다. 이 목표는 10년 이내에 성취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어쩌면
5년이라는 시간도 길지 모르니 그보다 더 빨리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게 좋을 수 있다. 스티브 잡스의 중요한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목표는 아이팟을 제대로 만들어 출시하는 것이었다. 그 목표에 집중해 과업을 완수하면 그 다음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신이 지금 당장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을 달성하면 놀랍고 짜릿하겠는가? 미래의 내가 되는 첫 번째 단계, 즉,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일에는 다음 3가지가 포함된다. 첫 번째,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두 번째, 우선순위 3가지를 정해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세 번째, 3가지 우선순위를 토대로 12개월 목표를 세워라.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 현재 질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필수적이다. 미래의 나를 더 크게 상상하고 그 모습과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해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지금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에 맞는 목표다. 1년의 목표를 검토한 다음 지금 현실에 맞는 목표를 정해라. 이 목표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우선순위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확한 우선순위가 없다는 게 문제다. 대표적인 경영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에서 저자 짐 콜린스는 다수의 좋은 기업과 특별한 성공을 거둔 소수의 기업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콜린스는 다수의 기업이나 개인이 너무 많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들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벌인다. 가장 탁월한 수준으로 성공하는 기업은 3개를 초과하는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 콜린스는 이렇게 말했다. 3개를 초과하는 목표를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비슷비슷한 목표들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추구하는 게 모두가 직면한 주요 문제이다. 인생은 정원과 비슷하다. 정원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다. 너무 많은 목표와 우선순위가 있는 인생도 마찬가지다. 미래의 나를 성장시키려면 미래의 나에 투자해야 한다. 미래의 나에 투자한다는 말은 씨앗을 심고 가꾸어 마침내 열매를 얻는다는 의미이다. 어떤 씨앗을 심을지 결정하려면 먼저 미래의 내가 어떤 열매나 결과를 원하는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미래의 살사 소스를 만들어 먹고 싶다면 정원에 토마토와 후추, 양파, 고수를 집중적으로 심어야 한다. 그 자리에 고구마를 심어서는 안 된다. 이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이 되길 원하는가? 10배의 복리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많이 투자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최대의 보상을 얻으려면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하는가? 또는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미래의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면 집중해서 투자해야 할 영역은 건강이다. 불로소득으로 자산을 창출하는 풍요로운 모습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나라면 최우선 순위는 재정이다. 미래의 나를 위해 어디에 최선을 다할지는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지, 어떤 삶의 모습을 바랄지도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그릴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또 있다. 3가지의 명확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달성만 된다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인도할 우선순위 3가지는 무엇인가? 이 3가지 우선순위가 10배의 복리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영역에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래에는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10대 시절 나의 유일한 목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였다. 선교 활동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선교 활동이 미래의 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다. 대학에 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지도 계획하지 않았다. 직장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일단 선교 활동에 뛰어들자. 그 일을 무사히 해낸다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었다. 10중 8구 그 목표가 나를 구원했다. 프랭클이 목표 덕분에 살아남은 것처럼 말이다. 10대를 거치면서 나는 수많은 트라우마에서 시달리며 혼돈의 시기를 보냈다. 부모님은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해버렸고 아버지는 심각한 마약 중독에 빠져 날마다 전쟁 같은 하루를 보냈다. 평화로운 가정이라는 건 딴 세상 말이었다. 선교 활동이라는 인생의 나침반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혼돈의 삶 속으로 빨려 들어가야 했을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선교 활동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가까스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또한 선교사가 되려면 다양한 기준에 도달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마약이나 다른 함정에 빠져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2010년 22세의 선교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달성한 3가지 목표를 정했다. 1. 결혼 2. 대학교 졸업 3. 박사학위 과정 등록 대학 근처도 가보지 않았던 내가 입학하고 싶은 학교는 브리검령 대학교였다. 그 대학교는 경쟁이 치열하고 아이비리그 대학교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지만 나의 목표는 명확했다. 나는 솔트레이크 커뮤니티 칼리지의 모든 과정에서 A를 받아 브리검령 대학교에 입학했다. 입학한 후 2번째 학기에 나는 로렌을 만났고 8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다. 나머지 목표인 박사학위 과정을 밟기 위해 15군데 학교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하지만 탈락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최고의 멘토, 네이트 램버트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네이트와 함께 20편 가까운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지원했고 마침내 클램슨 대학교에서 조직심리학 박사학위를 밟게 되었다. 2014년 박사과정에 등록한 후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달성할 3가지 목표를 정했다. 1. 식구 늘리기 2. 박사과정 마치기 3. 글쓰기를 시작해 전문 작가 되기 클램슨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한 직후 나와 로렌은 새 아이의 양부모가 됐다. 그 뒤 3년 동안 우리는 입양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마침내 2018년 2월 우리 부부는 기적적으로 아이들을 정식으로 입양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여러 해 동안 난임 치료를 받던 로렌은 인공수정으로 쌍둥이 여자 아기를 임신했다. 2015년 초 박사과정 2번째 학기에 나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블로그를 시작한 후 2년 동안 수백 개의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했고 상당한 규모의 독자를 확보했다. 2017년 1월 나는 첫 책에 대한 출판 계약을 따놨고 2018년 3월에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출간됐다. 2019년에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2권의 책을 더 출간하기로 계약했고 2020년에 출간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나는 현재의 순간에 이르렀다. 현재 나와 로렌은 2020년 11월에 태어난 막내 렉스까지 6명의 자녀를 두었다. 현재 우리 가족의 목표와 우선순위는 클램슨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던 5년 전과는 달라졌다. 우리는 과거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상황 역시 달라졌다. 5년 전의 목표와 지금의 목표도 당연히 다르다. 3가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한 다음 각각의 우선순위마다 12개월 목표를 세워라. 이때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그 과정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3가지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했는가?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우선순위마다 12개월 안에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목표를 적어라. 12개월 안에 달성할 목표 중 어떤 목표가 미래의 나에게 장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가? 미래의 내가 되는 첫 번째 단계는 현실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다면 2번째 단계로 진입하자. 2번째 단계,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1975년 영국에 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만화책을 집어삼킬 듯이 읽으며 어디를 가든 항상 책을 들고 다녔다. 그는 미래의 내가 달성해야 할 목표 목록을 적었다. 성인 소설 쓰기, 아동 책 쓰기, 만화책 쓰기, 영화 각본 쓰기, 오디오 책 만들기, 닥터 후 시리즈 작가 되기. 이 소년은 바로 닐 게이먼으로 그는 성장하면서 목표 목록도 많아졌다. 그는 주로 소설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 훌륭한 책과 재미있는 만화책을 쓰면서 글로 먹고 살고 싶었다. 게이먼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은 미래의 나를 멀리 있는 산으로 보고 자신이 그 산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상상한 것이다. 어떤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 일로 내가 산에서 멀어질까, 가까워질까? 아무리 특별하고 좋은 기회가 생겨도 그 일이 산에 더 가까우게 해주지 않으면 게이먼은 NO라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에 가장 전념하는가? 그것은 결과로 나타난다. 무엇에 전념하는지 알고 싶다면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는 게 가장 빠르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다른 일 때문에 정신이 계속 산만해진다면 그 다른 일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에는 그 다른 일이 더 중요한 목표다. 멋진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데 전념한다고 말하면서 월급을 펑펑 쓰며 소비를 즐긴다면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소비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부업을 시작해보겠다고 하면서 여가 시간이 생기면 소셜미디어를 하거나 친구를 만난다면 그 행동은 소셜미디어나 친구에게 전념하는 것이지 부업에 전념하는 게 아니다. 행동은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행동을 보면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전념하고 있는 일은 결과로 나타난다. 당신은 현재의 삶과 습관, 결과에 전념하고 있는가? 지금은 이 책을 읽고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한다는 증거다. 당신은 새로운 일에 전념하기를 원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정했는가? 그렇다면 이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라. 시급한 일들에 전념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가? 당신이 새롭고 더 나은 일에 제대로 전념한다면 현재 하는 일 대부분을 중단할 것이다. 미래의 내가 되는 두 번째 단계는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함으로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순간순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산에 전념할지 아니면 덜 중요한 목표에 굴복할지 말이다. 덜 중요한 목표에는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일부터 디저트를 먹는 일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일이 있다.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하던 일을 중단하지 못하는 행동도 덜 중요한 목표에 매달리는 것이다. 미래의 나로 이끌지 않는 모든 일은 덜 중요한 목표다. 고인이 된 전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 교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은 98% 전념하는 것보다 100% 전념하는 게 더 쉽다라고 말했다. 100% 전념하는 게 더 쉬운 이유는 일단 전념하면 내적인 충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완전히 전념한 상태에서는 결정 필요를 잠재우고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한다. 전념하려면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덜 중요한 목표가 떠오를 시간이 절대 없다. 종종 우리는 습관대로 행동하거나 기존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신경 쓴다. 전념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 전념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까봐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눈앞에 명확히 보이는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기보다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한다. 동기부여 측면에서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일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동기가 생기려면 합당한 결과 또는 보상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결과를 달성할 방법과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덜 중요한 목표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쉽기 때문이다. 덜 중요한 목표는 빨리 보상을 안겨주며 도파민이 샘솟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목표보다 덜 중요한 목표에 더 전념하는지도 모른다. 미래의 나를 실현하려면 자신의 목적에 100% 전념해야 한다. 목적과 정체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가장 전념하고 있는 것이 정체성이다.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진다. 미래의 내가 되는 두 번째 단계는 덜 중요한 목표에 전념하지 않는 것이다. 이 덜 중요한 목표들은 현재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내리는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덜 중요한 목표가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말은 그 목표가 기존의 습관과 행동,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다. 그런 습관이나 일상적인 일들이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는 일을 방해한다. 덜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중요한 목표를 방해하는 일상적인 일들은 주로 무엇인가? 세 가지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가혹할 정도로 정직하게 평가해야 한다. 행동은 당신이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 매 순간 우리는 진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아니면 덜 중요한 목표에 굴복할지 선택해야 한다.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는 일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작가인 나는 매일 매 순간 책을 쓸 것인가, 다른 일을 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에 직면한다. 인생은 고정된 게 아니라 역동적이다. 거의 매 순간 우리 앞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펼쳐진다. 정신을 빼앗는 일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
자신의 내적 갈등이 삶에서 계속 고개를 든다. 따라서 그때마다 어떤 게 최선의 결정인지 깨달으려면 깨어있는 마음과 분별력이 필요하다. 명확한 우선순위를 세우고 구체적인 목표에 전념해야만 처한 상황에서 어떤 게 최선인지 분별할 수 있다. 이 일을 하면 목표에 가까워지는가?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 질문의 대답이 노라면 목표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래의 내가 되는 두 번째 단계는 덜 중요한 목표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미래의 내가 되는 기본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 필요에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므로 나아가라. 당신이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 건강하지 않은 애착이 있는 것이다. 필요는 심한 결핍을 암시한다. 따라서 무언가 필요하면 그것이 충족되기 전에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거나 행복하지 않다. 열망이 필요보다 더 건강한 정신 상태다. 하지만 열망 역시 결핍된 상태다. 무언가 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갖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알은 열망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은 수용과 평화, 감사의 삶이 된다. 20세기 초 작가이자 신비주의자 플로렌스 시는 믿음이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비슷하게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도 무언가 좋은 것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당신의 것임을 알려주려고 신이 보낸 증거다라고 말했다.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몰랐을 때와는 다르게 행동한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 체육관에 갈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다. 알은 내적 경험이자 수용이다. 눈을 감고 미래의 나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상상해보라. 원하는 곳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라. 당신이 원하는 바가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라.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지 신께 기도해 물어봐도 좋다. 그리고 평화가 정신에 깃들 때까지 기다려라. 평화와 미소를 느껴보고 미래의 모습에 대해 진정한 감사를 표하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목표를 상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감정이 목표를 실현하는 일을 방해한다. 그들은 미래의 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풍요로움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제약에 갇혀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감정적으로 거부한다. 나폴레온 힐은 마음이 상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갖지 못한 것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얻을 것이다 라고 했다. 감사의 힘은 이미 일어난 일에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다. 미래에 받고자 하는 것에 미리 감사함을 나타내면 그 힘은 극적으로 강력해져서 열망에서 알므로 나아가게 된다. 먼저 미래의 내가 되라. 그 다음 미래의 나로 행동하라. 그러고 나서 원하는 것을 얻어라. 진정한 미래의 나를 받아들이고 그 모습이 이미 당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면 당신은 목표와 일치한 행동을 하게 된다. 당신의 환경은 즉시 달라질 것이고 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목표와 상관없는 행동을 더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진입할 순간이다. 네 번째 단계는 알매 상태에 있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목표에 도달하는 길과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를 발견할 것이다. 윌리엄 허친슨 머리는 이렇게 말했다. 전념하기 전에는 계속 망설이며 뒤로 물러날 기회만 엿본다. 그런 상황에서는 비효율성이 가득하다.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에 관해서는 한 가지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 완전히 전념하는 순간 신의 섭리도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수많은 아이디어와 멋진 계획들을 망치게 된다. 전념하는 순간, 전념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온갖 일이 일어나 도움을 준다. 그 일들의 시작은 전념하기로 한 결정이었다. 전념하기 시작하면서 꿈도 꾸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과 만남, 물질적 지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네 번째 단계,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그레이엄 스티브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금융정보 전문 유튜버다. 영상이 시작될 때마다 그는 몇 가지 기발한 방법을 사용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좋아요와 구독을 요청한다. 가끔은 그런 요청에 30초에서 60초를 쓰기도 한다. 그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 팬들은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누른다. 물론 그레이엄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비난하며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틀린 말이다. 그레이엄 채널이 성공한 이유는 그가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의 영상 중 하나에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동되어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시킨다. 그레이엄의 예전 영상들에서는 좋아요와 구독을 그렇게 직접적이고 대범하게 요청하지 않았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달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적도 있다. 설령 그런 요구를 하더라도 죄 지은 사람처럼 소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레이엄은 자신의 채널을 성공시키는 일에 전념했다. 그는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냈다. 미래의 나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요청한 덕분에 그의 채널이 유명해졌고 그레이엄은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조슈아 울프셴크는 자신의 저서 둘의 힘에서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 발생고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래의 내가 되는 네 번째 단계는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신에게 기도로 요청하라. 전문가에게 요청하라. 친구에게 요청하라. 누구에게든 요청하라. 그냥 요청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다섯 번째 단계,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원하는 곳으로 더 빠르고 쉽게 가려면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해야 한다. 전략적인 시스템을 가동하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집중과 계획, 실행이 가능하다. 자동화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장한다. 시스템화하라는 말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최대한 저항 없는 상태로 자동화해서 일상적인 활동으로 만들라는 뜻이다. 정말 피하고 싶은 결과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결과를 야기할 만한 행동에 장벽을 세우고 저항을 만들어라. 한 가지 예로 소셜미디어 앱을 스마트폰에서 제거해보라. 그러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이 사이트에서 저 사이트로 생각 없이 돌아다니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목표를 명확하게, 단순하게 할 때
미래의 나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다. 미래의 나를 시스템화한다는 말은 바라는 결과를 자동화하고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의와 에너지를 원하는 곳에 쏟을 여유를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 이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함이다. 댄 셜리번과 나는 업무를 맡길 사람을 찾아라를 공동으로 저술했다. 책에는 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주는 적절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몰입과 집중이 어렵다. 해야 할 일이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사람을 찾는 일이 시스템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들면 결정 피로, 산만함, 덜 중요한 목표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의 시간과 주의를 가장 중요한 일과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인 일, 세 가지 우선순위에 집중시켜야 한다. 당신이 정한 우선순위 세 가지 외에 다른 모든 일은 중요하지 않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은 미래의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거나 덜 중요한 목표다. 미래의 나와 상관없는 사소한 일들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도 금방 쓸모없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목표와 상황도 달라진다. 비전이 확장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더욱 전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미래의 내가 되는 5단계는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미래의 나를 더 효과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을까? 결정 필요와 덜 중요한 목표에서 벗어나려면 삶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삶을 단순화할 수 있을까?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려면 무엇을 차단하고 걸러내야 할까? 내가 했던 주간 투자 전략처럼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진정한 꿈과 상관없는 일을 처리해 줄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6번째 단계,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미래의 내가 되는 6번째 단계는 미래의 나를 중심으로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다. 제대로만 한다면 6번째 단계의 원칙은 생산적인 결과를 10배 또는 100배 더 많이 안겨준다. 나아가 더욱 중요한 것은 시간이 당신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시간을 지배할 수 있게 해준다. 돈과 인간관계, 목적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시간의 자유를 획득해야 한다. 시간의 자유를 얻으려면 자기 일정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제거하라.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나를 실현시키는 일이 더 단순해지고 쉬워진다. 자신의 시간이 덜 중요한 목표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좌우되게 그냥 놔둔다면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내가 되는 건 어려울 것이다. 시간에 접근하는 2가지 기본적인 견해가 있다. 한 가지는 시간이 자기 외부에 있는 요소로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견해이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자기 내부에 있는 요소로 자기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당신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의 원인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나에 대한 주도권을 키워나갈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얼마나 쥘 생각인가? 덜 중요한 목표에 노라고 말할수록 자신이 원하는 삶과 결과를 만드는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다. 이 점이 최근 내가 진지하게 검토한 문제다. 나는 코비가 제안한 대로 중요한 일을 먼저 넣기로 결심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일하지 않고 쉬는 날로 정했다. 일주일에 3일이면 1년에 대략 150일이다. 이 시간을 오직 가족을 위한 일과 업무와 무관한 활동을 하는데 쓰기로 했다.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직업 심리학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개념으로 일의 스위치를 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계속 일을 하거나 항상 업무에 돌입할 태세로 지내며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몰입, 창의성, 높은 성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가 일에서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 2가지는 좋은 책을 더 많이 쓰는 것과 유튜브 영상을 많이 제작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나는 그들을 생각만큼 잘 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근무 시간에 그 2가지 일을 먼저 하기로 계획했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글을 쓰고 영상을 촬영하는 날이다. 이때는 아무리 흥미롭고 중요한 일이라도 약속을 잡지 않는다.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 이후에는 특별히 신경 써서 약속을 몇 군데 잡는다. 그런 약속에는 코칭 통화, 팟캐스트,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과 통화하는 일 등이 있다. 일정에 미래의 나를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시급한 문제라는 급한 불을 끄지 않고 그냥 놔두기란 절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급한 일들은 쉴 새 없이 생긴다. 겉보기에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여전히 시간이라는 덫에 빠져 시간에 얽매인다. 그들은 시간을 지배하고 창조하지 못한다.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키워나가다 보니 나는 덜 중요한 목표에 몇 초도 낭비하기가 싫어졌다. 한 달 전에는 예스라고 했던 일들이 지금은 절대 사절이다. 나는 일정을 더욱 치밀하게 관리하며 첼시에게도 더욱 철저하게 걸러내 일정을 계획하라고 지시한다. 이렇게 일정을 관리하겠다고 꼭 비서를 채용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사업을 해야 일정을 주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시간의 자유를 얻는 출발선은 시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결심이다. 이런 결심에서 시작해 지속적으로 일정을 관리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갈 때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시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기꺼이 먼저 하겠는가? 당신이 전념하는 대상은 현재의 나인가? 아니면 미래의 나인가? 단기적이고 시급한 일들을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나로 지금 당장 시선을 옮길 것인가? 의문의 여지 없이 시간의 주도권을 갖는 일에는 전념과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일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일로 바쁘게 지내는 것은 안전지대에 머무는 일일 수 있다. 덜 중요한 목표라는 울타리 안에서 분주하게 지내면 미래의 나라는 진실을 피해갈 수 있으니 말이다. 당신의 일정에는 미래의 내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당신의 일정에는 우선순위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짐 콜린스의 말을 다시 생각해 보자. 세계를 초과하는 목표를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우선순위 3가지를 명확하게 정했는가? 그렇다면 이제 실천할 시간이다. 일정을 관리하라. 시간에 주도권을 잡아라. 7번째 단계,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세스 고딘은 그의 저서 린치핀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유일한 목적은 그 일을 끝내는 것이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더라도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 세상에 내보내는 일에는 블로그 글의 발행 버튼 누르기, 판매팀에 프리젠테이션 하기, 전화 받기, 머핀 팔기, 추천서 보내기 등도 포함된다. 내보내는 일은 당신이 한 일을 일단 세상에 던져버리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세상에 내보내는 일은 당신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고딘은 이렇게 계속 말한다.
세상에 내보내는 게 집중해서 걸작을 만드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보내다가 걸작이 탄생한다. 나는 100권이 넘는 책을 썼다. 그 책들 대부분이 팔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수많은 책을 쓰지 않았다면 이런 책을 쓸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피카소는 1000점 이상 그림을 그렸지만 우리는 그의 그림 중 고작 3개 정도밖에 모른다. 고딘의 이야기와 생각을 통해 우리는 미래의 내가 되는 마지막 7번째 단계를 살펴보았다. 이 마지막 단계는 공격적인 완수다. 프로젝트를 완수하고 목표를 완수하라.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수하라. 일관성 있게 완수하라. 프로젝트를 하나둘 완수할수록 결과는 더 좋아진다. 미래의 내가 되려면 경기장 밖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머릿속으로 분석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석을 멈추고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당신이 한 일을 세상에 내보내라. 당신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을지는 몰라도 현재의 당신은 엄청나게 제한적이고 무지하다. 지금 해낼 수 있는 일은 미래의 내가 해낼 일에 비하면 기껏해야 조약돌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에게 조약돌 만들기를 허락한다. 지금 하는 일은 그 무엇도 완벽하지 않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는 관점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년 전에 내가 쓴 책은 현재 내가 쓰는 책과 다르다. 또한 이 책을 끝내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당신이 나와 이야기를 나눈다면 달라진 벤저민 하디와 이야기하는 것이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 다른 사람이다. 미래의 당신도 현재의 당신과 다르다. 일을 끝내고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도달하는 방법이다. 과거의 일을 붙잡고 있거나 과거의 관점을 고수하면 한계에 갇혀 꼼짝도 하지 못한다. 지속적인 완수에는 2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응해 실패에 투자하고 미래의 나를 향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라. 첫 번째, 파킨슨의 법칙.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을 다 써야 한다. 어떤 일을 완수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했다면 그 일을 완수하는 데는 3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시간 안에 완수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두 번째, 80% 법칙. 완수가 완벽보다 낫다. 댄 설리번은 80% 하려고 할 때는 결과를 얻지만 100%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여전히 고민만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완벽주의는 미루는 태도를 낳는다. 80% 하려고 할 때 결과를 얻는다. 인류가 인간을 처음으로 달에 보낼 때만 해도 지금의 과학과 기술이 없었다. 인류는 달에 가는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며 혁신했다. 그러다가 지금의 기술을 갖게 된 것이다. 기술은 점점 발전하기 마련이라 과거에 사용했던 도구를 지금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은 발전한다. 따라서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많이 하는 게 더 낫다. 완수하는 태도를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미래의 나로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현재의 내가 80%만 해도 과거의 내가 할 수 있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미래의 내가 80% 하면 현재의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것이다. 전념하면 완수할 수 있다. 완수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누구든 일을 시작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작한 일을 끝내는 사람은 드물다. 더 멀리 갈수록 경쟁은 줄어든다. 대부분의 사람이 덜 중요한 목표에 굴복해 오래전에 포기했다. 미래의 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누구나 쉽게 가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무언가를 하나씩 완수할 때마다 다음 일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된다.
완수하고 세상에 내보내는 일에 대가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미래의 나는 현실이 되지 않고 단순한 이미지로 남을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퓨처 셀프는 단순히 미래에 잘 살자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넘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야 하는지 그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습관과 감정에 묶여서 과거에 머물거나 지금에만 갇혀 있곤 하죠.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진짜 삶의 변화는 미래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요. 이 책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다 분명하고 따뜻한 미래의 나를 떠올리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